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확인을 해 보자고. 실생활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수능 점수라든지 강수량이라든지 사람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면 그 분포가 이런 형태의 좌우 대칭,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종모습의 곡선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곡선을 표현을 해봤더니 수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확률과 분포를 나타내는 그 관계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굳이 수식 자체를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때 모습은 이런 형태의 종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요 표현을 이게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n을 써주고, 우리 이항분포일 때는 b 써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기분포일 때는 n을 써주고 여기다 뭘 써주냐 그러면 이 데이터의 평균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분산을 써줘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그럼 분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이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는 정규 분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물결 모습으로 쓰는 거는 이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을 해 봅시다. 실생활의 데이터들은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m의 변화라든지 시그마 표준 편차가 있잖아. 그 시그마가 변화가 되면 어떤 형태의 그림들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값은 일정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m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 변화될 때 시그마는 일정한데 그 녀석이 변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봤더니 요 m이 0이야. 그치? 그럴 때 그 평균값이 0일 때 곡선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x 자리에 x-2, x-4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할 때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림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종 모습의 그림이 어떻게 되더라? 평균이 m이 0짜리일 때는 이런 모습. 근데 m이 2가 되면, 평균이 2가 되면 똑같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고, 그치? 평균이 4가 되면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평행 이동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m 값을 하나 고정했어요. 3이면 3 이런 식으로 고정하고 시그마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바꿔가면서 뭘 했다? 조사를 해봐서 곡선을 또 하나 그려봤다. 이런 거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녀석이 이제 시그마가 얼마냐 했더니 1짜리를 그려봤고, 요 경우는 시그마가 얼마짜리? 2분의 1짜리를 그려봤고요. 여기 연두색의 그림 있지?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2짜리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시그마의 의미는 뭐지? 평균값에서 얼마나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분산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잖아. 그치?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값에서 데이터들이, 그치?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 되니까 완만한 곡선이 되는 거고, 시그마가 작다는 거는 평균의 데이터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평균으로 다 모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이 솟구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시그마가 작을수록 데이터들은 고른 거고 이렇게 뾰족한 그림이 되는 거고, 시그마 편차가 클수록 좌우로 브로드하게 퍼져 있는 그림이 되더라 라는 특징을 기억을 합시다. 이 가운데 선이 뭐라고요? 평균. 그치? 이 평균 가운데 선을 놓고 좌우 대칭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면서, 그치?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뭘 계산하는 거야? 확률을 나타내주는 수식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앞쪽에서 봤지만 요 밑에 있는 이 곡선의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지?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 내가 저쪽 끝에서, 그치?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의 이 넓이, 이 곡선에 따른 넓이를 계산해주면 이 영역은 전체 확률이니까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전체 확률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도 기억을 하고요.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x축이 있으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확률은 언제나 양수로 나오는 거 아니야. 0 이상 1 이하의 숫자들로 나오는 거니까 x축 위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평균을 나타내는 뭐 선이 있고, 그치? 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알파라는 숫자부터, 그치? 뭐 이쪽에 있는 베타까지 이 녀석의 넓이, 그게 확률이면서, 그치? 그리고 확률 변수는 지금 우리가 x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 확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어디서부터, 알파라는 숫자부터 어디까지, 베타라는 숫자까지 확률, 그 확률은 뭘 의미하는 거다? 여기 있는 요 곡선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다. 그치? 이런 식으로 확률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네. 그죠? 자, 그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해? 여기 보면 확률 값이 있는데 그 값이 뭐 감마라고 하는 거 이하래. 이쪽 영역에 있는 확률 값이래. 감마를 봤더니 감마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 아래쪽이니까 어느 영역을 뜻하는 거야? 요 영역을 뜻하는 거겠지. 그치? 요 영역에 있는 넓이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확률 값이다. 그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표로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표를 읽어드리고 어떻게 계산할지 그거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쵸? 책 뒤에 보면 다들 정규분포에 대한 데이터가 붙어 있어요. 곡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치? 확률을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그치? 몸무게면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들을 조사해, 키면 키에 대해서 분포를 만들고 데이터 값을 만들어, 매번 할 때마다 힘드니까 스탠다드 모델로 하나를 정해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맞춰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방법을 좀 보자고요. 뒤에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다라고 해서 기호를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 x니 y니 쓰지 않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제시라는 기호를 써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구나 알면 되겠어. 그리고 평균은 무조건 0이 되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스탠다드 모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뒤에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확률 값이, 그치? 뭐 제시라는 변수가 0부터 얼마까지, 그치? 이렇게 바뀔 때 그 확률들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 제시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뭔지 적혀져 있다고. 뭐 1.0이고 뭐 1.5고 2.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숫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확률 값들을 소수 네 번째 자리까지 근사적으로 계산해 놨어. 뭐 0.3413이라든지 뭐 0.433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쭉 표를 만들어 놨어. 우리는 이 표를 보고 데이터를 읽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0부터 요 숫자, 양의 숫자까지 줬다는 얘기는 숫자를 다 준 게 아니죠. 왜? 좌우 대칭이라며.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만 데이터를 주면 이쪽에 있는 거는 대칭 관계니까 내가 계산해 낼 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가 지금 1이다, 1.0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넓이값, 요게 확률을 뜻한다며, 그치? 그게 얼마라고? 여기 나와 있듯이 0.3413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확률값을 이런 걸 구하고 싶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 이런 거를 구하고 싶다라고 돼 있대요.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는 숫자인데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좌우 대칭이라면서, 그치? 그래서 요쯤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때의 이 넓이값. 그러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대칭이니까 우리 0부터 1까지의 데이터를 구해서 다른 말로 요 숫자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뭘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2, 2배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또 이런 숫자를 찾고 싶대. 지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 1 이하를 다 알고 싶대. 그럼 1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1 이하면은 어디야? 이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다 계산해 달래며. 그치? 자, 근데 데이터는 누구밖에 없다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밖에 안 준다면서.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근데 이거는 알죠? 이 전체 확률은 1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이 딱 절반은 0.5인 거야. 그러니 요 숫자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는 거야? 0.5를 더하면 되겠죠. 그치? 이 부분은 0.5에 해당되는 거야. 반쪽은. 0.5랑 여기에 해당되는 0.3413을 더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뭘 볼까? 이런 걸 찾고 싶대. 제시 1보다 클 때, 그치? 이럴 때 확률. 어느 영역인데 요 영역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요 영역에 해당되는 확률값.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누구야?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0.5에서 절반이니까 거기서 0.3413에 해당되는 거를 빼면 이 부분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자, 뭐 이번엔 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뭐 1.5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이런 거를 구하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1.5는 0보다 왼쪽이니까 뭐 이쯤 가서 마이너스 1.5라는 숫자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영역은 어디가 되는 거야? 이만큼에 해당되는 영역의 넓이, 확률값을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자, 근데 데이터는 누구? 이쪽밖에, 오른쪽밖에 안 준다면서?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넓이가 누구야? 0.3413.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찾을 거냐? 반 접어서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부터 1.5 사이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넓이가 바로 요 영역의 넓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 이번에는 요 두 개 숫자를 합치면 이 영역의 확률값을 우리는 표를 보고 찾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표 보고 계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키를 조사했어. 그래서 확률 변수 x로 삼아가지고, 그치?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어서 키래요. 그치? 근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거를 매번 그릴 수 없다며.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얘를 표준화시킨 데이터로 옮기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뭐, x축이 있고, 얘도 이제 x축이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70,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75kg인데 우리는 80kg이야. 그래서 몸무게를 조사했는데 요 사이에 이제 애들이 뭐 분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여기가 뭐 몇 퍼센트나 확률값은 어느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을까? 뭐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옮기느냐? 얘를 옮겨가지고 이 표를 보고 우리는 찾을 거니까 모델은 하나만 딱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평균은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걸로 0으로 된 걸로 옮겼을 거고 그럼 과연 이 숫자가 여기 어딘가에 가서 숫자로 바뀔 건데 그치? 뭐 K라는 숫자로 바뀔 건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표를 보고 요 영역의 확률을 찾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의 모습하고 여기서의 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의 넓이나 요 영역의 넓이 확률값은 동일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바뀌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표준화되는 수식을 하나 외우고 있어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그 제세 숫자는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확률 변수 x, 그치? 요 녀석 숫자에서 누구를 빼느냐? 평균을 빼고요. 그거를 표준 편차의 값으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 계산된 8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뭐 지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랬더니 80이라는 숫자를, 확률 변수 80이라는 숫자를 평균이 75라 그랬으니까 75로 나눠주고,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값이 2입니다 라고 치면 그러면 5 나누기 2 하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는 2.5에 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보고 뭘 찾으면 되느냐? 0부터 시작해서 2.5까지의 요 사이에 확률 값이 얼마인지 읽어드리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랬을 때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인지 확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변환 공식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평균은 무조건 0, 표준 편차는 얼마? 1이 되도록 만들어서 곡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제 평균은, 제세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이 제세에 해당되는 게 누군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잖아. 우리는 요거 앞쪽에서 공부를 해봤죠? 어떻게 되지? 시그마 분의 1 앞쪽으로 나오고 2x, 그치? 그 다음에 요 뒤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x라고 하는 게 평균이잖아. 우리가 다른 기호로 m이라고도, min value에서 m이라고도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 뺐으니까 0이 되네. 이 식이 평균을 0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시그마 표준 편차도 봅시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죠? 요 시그마 분의 1이 기수인데 그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평균이 아니라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시그마인 거잖아요. 그쵸? 약분되니까 1 하고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공식이 되더라. 요거를 기억을 하고 연습 문제를 좀 같이 풀어 봅시다. 자, 1번 보면 재학생 수가 동일한 두 고등학교에 대한 곡선, A 곡선, B 곡선을,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놨대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우리 이 X축에 있는 데이터들,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일수록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이쪽의 평균 값이 여기가 MA 자리가 되고요. B 학교는 여기가 평균값 M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 뭐라고? MA가 MB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숫자가 크겠네. 그쵸? 자, 근데 시그마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시그마는 누가 큰 거야?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일수록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하는 숫자가 큰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2번의 숫자하고 시그마 1번의 숫자를 비교를 했을 때 시그마 2번이 숫자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가 누가 고르다? 평균에 몰려있는 요 B 데이터를 더 고르다. 분포가 더 고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쵸? 자, 2번 봅시다. 확률 변수가 뭐 있어요. 그치?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때 요 앞쪽에 적는 거는 뭐였지? 평균, 여기는 분산,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3 이렇게 적어줘.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은 뭡니까?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앞쪽에서 봤더니 특징이 뭐였어? 이렇게 생긴 종 모습의 곡선 모습이 있었는데 요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었고, 그러니까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이 근방에서, 그치? 숫자들이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평균 쪽에 좌우 대칭으로 몰려 있을 때가 확률값이, 넓이가 제일 클 거다라는 사실이야. 그쵸? 그 사실을 인지를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봤더니요. 이 정가운데 선이, 그치? 여기 있는
정가운데 선이 평균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요 X 데이터에서는 여기가 지금 15인 거잖아. 그리고 좌우 편차는 3씩인 거, 표준 편차는 3씩인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보면 9에서 15래요. 그치? 그러니까 9니까 얼마야? 3이 15에서 3이 빠진 6이 빠진 숫자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평균보다는 얼마가 빠졌냐? 그럼 2 시그마라고 하는 거지. 시그마가 지금 3이니까 그럼 6이 빠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넓이 값을 얘기를 하는 게 1번의 내용이 되겠지. 그치? 그럼 2번은 12부터 18까지래요. 그러면 15에서 12 빼는 건 1시그마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5를 기준으로 여기서 1시그마, 여기는 칸이 2칸 벌어진 건데 여기는 1칸 정도 벌어진 거야. 여기가 n- 시그마가 됐고 이쪽이 n 플러스 시그마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영역은 이만큼 넓이야. 그러면 어디가 우리 두 번째 그린 영역의 넓이가 첫 번째 거보단 크겠다라는 사실 알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여튼 작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보다는 1번이 더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 숫자가 뭐지? 3만큼 빠진 거니까 여기가 12 숫자잖아. 그치? 12 아래쪽이래. 요만큼을 뜻하겠죠. 요만큼 넓이. 요게 1번보다는 더 작겠네. 그쵸? 그러니 3번,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작았어요. 15에서 18이래. 자, 15가 여기고 18은 이쯤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영역의 넓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비교를 하면 이게 더 작겠죠. 우리는 데이터가 뭐지?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여기 넓이가 더 큰 거야 라는 걸 알아요. 확률값이 더 큰 거야 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4번 아닌 거고. 자, 15보다 이거는 딱 뭐지? 절반이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0.5가 되겠네. 그쵸? 그러니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3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물론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뒤에 있는 수치를 보고 계산해 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 보고 판단도 가능한 거예요. 자, 3번 보면 그래서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m자리가 있고, 그렇죠? 뭐 곡선이 이렇게 있대. 여기 뭐 x축이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종모습의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평균 m이 되는 거죠. 이건 x에 대한 데이터니까.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게 0에서 2까지래. 그치? 이제 0이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럴 때, 최대치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누굴까? 그걸 따져보자는 거야. 자, 그럼 여기 m 숫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1번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랬을 때 0부터 2니까 0은 어디야? 0은 이쪽에 있겠고 2는 여기가 0이고 2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 뭐 2는 더 이쪽에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1번의 영역의 넓이는 이 부분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네. 그럼 2번은 뭐죠?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평균이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인 거지. 그리고 0부터 2니까 0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요 영역의 넓이를 뜻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1번보다는 뭐겠어? 평균 쪽에 있는 넓이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게 집중돼 있으니까, 그치? 1번보다는 2번이 넓이 값이 더 클 거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1이래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뭐야? 이렇게 종모습에 정규분포 곡선이 있고요. 정가운데 여기가 지금 평균값 1인 거잖아. 그러면 0은 이쪽에 왼쪽, 2는 이쪽 오른쪽에. 그러니 지금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야.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좌우 대칭이 될수록 넓이는 최대치가 되는 그림 특징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보다도 뭐가 1번 그림이 세 번째 그리는 평균의 일자리의 그림이 더 확률값이 클 거다라는 거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치? 정가운데 평균이 존재하도록 이런 그림일수록 다른 것보다는 넓이 값이 크다, 확률값이 크다, 그 그림 특징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3번이 지금 답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4번 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x축이 있고 종모습의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어디 여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요 넓이인데, 자, t가 4일 때 최대래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4고 6인데 그림이 이렇게 되면 요것보다는 뭐였지? 아까 봤지만 정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놓여 있을 때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확률 값이, 넓이 값이 그치?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 t가 4일 때라 그랬으니 4하고 6이 어떤 관계로 가운데 있는 요 선 평균 숫자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여기에 4, 요쪽에 6이 놓여 있을 때 요 넓이 값이 제일 크겠죠. 확률 값이 제일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둘의 평균이 5가 될 거야. 그래서 평균이 얼마야? 5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해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넣고 또 봅시다. 그치? 그러면 F5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또 우리 평균 M을 찾았으니까 5를 넣고 계산하면 요 숫자가 지금 0.3413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는 요 그림은 뭐에 대한 거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 표를 이용을 하려면 뭐 해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는 정가운데니까 무조건 우리 표준화 시켰을 땐 평균이 0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표준화 시키는 공식이 뭐였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 값,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표에 의하면 이 숫자가 지금 0.3413이니까 0.3413이 나오려면 제세값은 1 돼야 돼요. 1.0.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지금 1인 거고 요 영역의 확률 값이 지금 0.3413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 요 m이란 숫자가 이제 바뀌어서 얼마가 돼야 되는가? m을 넣고 계산했더니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확률을 계산을 좀 합시다. 여기다 지금 5를 넣어주면 5부터 5 더하기 해서 7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7이란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여기 찍히는지 1이 되는지 계산할 거니까 7 마이너스 여기다 적으면 7 마이너스 평균이 지금 5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시그마로 나눠준 값이 지금 1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찾았네. 시그마라는 숫자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완벽하게 m과 시그마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F7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7을 넣어주면 7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9까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7은 바꿨더니 어떻게 바뀌었어? 여기 1로 갔잖아. 그치? 그러면 9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9에서요, 평균 5를 빼고 시그마 값이 2되면서, 그치? 계산하니까 2가 나온 거지. 여기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만큼의 확률 값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테이블에서 주는 거는 뭐죠? 0부터 이만큼을 주는 거잖아. 그치? 2의 숫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0부터 2까지 이만큼의 확률을 주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파란색에 해당되는 0부터 1까지를 빼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0.4772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야? 0.341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0.1359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시다. 정규분포 따르고요. 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3분의 n이라는 숫자구나. 그치? 그랬을 때 요 영역에 있는 확률 값을 우리는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켜서 바꿔봤더니 요렇게 당연히 평균이니까 0으로 간 거고 120이 1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표준화 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x값 별량 120에서 평균이 n이라 그랬으니까 n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지. 표준 편차가 9분의 n제곱 아니에요. 저기다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3분의 n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지금 1이 나오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니까 120은 요거 넘기면 곱해주면 3분의 n이고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가 될 거니까 3분의 4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 값은 4분의 3 역수를 곱해주면 되네. 그래서 90이라고 얻을 수 있겠네. 5번에 답이 있네요. 6번. 6번 봤더니 정규분포 따르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 그렇지?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0.11511에, 그지? 그 다음에 평균이, x의 평균이 표준 편차가 5입니다. 응? 그리고 이렇게 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자, 평균이 50이니까 요 m의 숫자가 지금 50이라는 거지, 그렇지? 표준 편차는 5니까 여기는 지금 5의 제곱 25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다시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존모습의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평균이 50 아니었어? x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표준화 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존모습의 곡선이 이렇게 있고 요 정가운데가 평균 0 만들어 놓은 그림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요 위치는 여기가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 50이 된 거고 1.2에다가 표준 편차가 5라 그랬으니까 뭐 5 곱해가지고 요 숫자는 지금 얼마야? 56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56이 여기 어디로 움직여 가는지 그 데이터를 찾겠다는 건데 여기 이제 얼마로 움직여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느 쪽이야? 요쪽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쪽을 뜻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확률값이 지금 0.1151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는 뭘 알고 있죠? 이게 딱 절반이니까 0.5를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거를 알아야지 여기 숫자를 찾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5에서 0.1151을 빼면 되겠네. 그치? 자, 이걸 빼주면 얼마가 되지? 0.384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0.3849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는 n 플러스 지금 1.2 시그마니까 여기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잖아. 그치? 이게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숫자는 지금 1.2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요 영역의 넓이,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네. A보다 오른쪽에 있는 넓이가 확률이 0.8849래요. 그러면 곡선이 뭐 이렇게 있을 거나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이 되는데 오른쪽이라면서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치? 요만큼 넓이밖에 안 되는데 확률값밖에 안 되네. 이게 0.5잖아. 그러니까 이쪽 이쪽 편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0.8849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여기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기가 0.5인 줄 알아. 그러면 0.5를 빼버리면 여기는 얼마야? 0.3849가 되겠지. 그래야지 합쳐져 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하, 이거 어디서 봤죠? 여기 있네. 그러니 1.2가 0보다 왼쪽 편에 있으니까 대칭 관계니까 마이너스 1.2라는 숫자가 되겠다는 거죠. 됐네요. 그러면 우리는 자, 그러면 A가 변환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계산 좀 합시다. A에서 평균 50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로 나눴더니 그 숫자가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자, 그러니 A는 뭐야?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5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50 되는 거니까 5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44, 1번에 답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자, 7번 봅시다. 7번 봤더니 평균이 440이고 표준 편차 8 따르는 정규 분포래요. 정규 분포가 있고 지금 평균은 440이고 표준 편차가 8이야. 그래서 8제곱 분산 64 이렇게 되는 걸 따른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가지고 봤더니 우리는 뭐가 될 확률이 궁금하냐 그랬더니 x가 420 이상이 될 확률이 궁금하대. 여기 문장이 그렇게 돼 있네. 그죠? 그러면은 표를 이용을 해서 그럼 표는 뭐야?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잖아. 그럼 우리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다시 그림 그리면 처음에 연습할 때 그림을 자꾸 그려서요. 그래야지 어떤 위치 관계인지를 알아요. 여기가 지금 뭐라는 거야? 평균이니까 440 이렇게 되는 거고 420은 뭔데? 44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 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420이 있고 이상이니까 이만큼의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은 0.5인 줄 아니까 내가 요게 확률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표를 보고 찾아내면 둘을 합친 게 원하는 결과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화 시켰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표준화 시킨 곡선이 여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또 생겨 있겠지? 가운데가 얼마? 평균 무조건 0 되는 거고 440이 0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 420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야 되겠네요. x 숫자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값으로 8로 나누겠죠. 그쵸? 그래서 요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계산 결과는 얼마인데? 2.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5.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5. 그럼 우리는 표를 보고 뭘 찾으면 돼?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긴 양수 2.5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2.5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은 요만큼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랑 여기 0.5를 합친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 있어요? 5번에 있네. 그렇지? 자, 7번 했고 8번 또 봤더니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이 그치? 65 표준 편차 7인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65고 7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기분포 따른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54.5 이상이고 그렇죠? X 숫자가 그 다음에 68.5 이하가 되는 요 영역에 들어가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해야 돼? 당연히 우리는 데이터가 없어요. 옮겨야 되겠죠. 그러니 54.5를 계산해야 되겠지. 54.5에서 평균이 65라 그랬으니까 65를 빼고 표준 편차 7로 나누고 그렇죠? 이게 제세 숫자가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68.5에서 평균 65를 빼고 7을 나누고 그렇지? 이렇게 바뀐 숫자를 표를 보고 읽어 드립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 1.5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쪽은 계산해 주면 0.5가 되는 거지. 그치? 아, 이쪽은 양수니까 그냥 바로 표를 보고 0.19.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5는 오른쪽으로 대칭시키면 1.5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 둘을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둘을 합치면 그 확률은 얼마가 돼? 0.62가 되네. 그치? 그럼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62명이 요 영역 안에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모두 몇 명이야? 1,400명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400을 곱하면 요 영역에 들어가는 실제 학생 수가 얼마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번에 있는 868명 하고 나온다는 얘기. 9번 신입생 400명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평균은 얼마라고? 20, 그다음 표준 편차 5래요. 그래서 5제곱 분산 숫자를 적어놨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0만 원 이하. 그치? 일단 확률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확률 구해가지고 그 값을 알고 거기다가 전체 몇 명인지를 곱해주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다. 이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X 숫자가 지금 뭐라고? 10만 원 이하래. 그러면은 얘를 고쳐줘야 되겠죠? 자, 제세 숫자로 바꿉시다. 별량 숫자가 10이니까 10에서 평균 20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이거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뭐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우리는 제수로 바꿨고요. 여기가 0인 거고 마이너스 2가 이쪽이고
요 아래쪽 영역에 해당되는 거, 이걸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데이터는 0부터 요거 뭐지? 0부터 2까지의 데이터를 주겠죠. 그래서 요 숫자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게 0.4772야. 그러니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0.4772의 확률인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빗금친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0.5에서 즉 0.4772를 빼야 되겠죠. 그러니 요 영역은 우리가 필요한 영역은 0.0228이라는 확률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실제 학생 수는 여기다 뭘 하면 되는 거야? 0.0228에 전체 학생 수 40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영역에 있는 실제 학생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게 딱 떨어지진 않네. 9.12 정도 되니까 약 한 9명 정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10번. 이번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데이터 값은 뭐야? 정규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줬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앞쪽에서 뭘 공부했냐 그랬더니 이항분포를 따를 때 실행 횟수가 많으면 점점점 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분포들을 쭉 조사했는데 뭐 한 시행 횟수가 10번이래. 근데 그거를 30번 정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50번 정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뭐 정규 분포 곡선을 쫓아가더라.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이항분포는 정규 분포화 한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이게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느냐 뭐 그런 걸 묻지는 않고 우리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그때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문제들을 내니까 교육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n 적고 여기는 뭘 적지? 평균 적고 여기는 분산 숫자를 적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럼 평균은 뭐였는데? 얘는 이항분포에서는 시행 횟수랑 한 번 할 때 확률을 주는데 우리는 이거를 NP라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행 횟수 72에다가 확률값 3분의 2를 곱해가지고 평균을 얻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계산 결과가 얼마야? 48. 그래서 여기는 48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분산은 NPQ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72에다가 3분의 2 곱하고 Q가 1 빼기 P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 되겠네. 그럼 여기는 16이 되는 거죠. 16이니까 4의 제곱 표준편차가 4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는 거야.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숫자가 44하고 56이 어떻게 바뀌는지 찾아내면 되겠죠. 자,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고 48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준화 시켜주면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44는 이쪽 왼쪽에 있으니까 음의 숫자가 나올 거야. 그쵸?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44에서 48 빼고 표준 편차가 지금 4라고 얻었으니 4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그 다음에 56이야. 56은 이쪽 편에 있겠죠? 이걸 조사해야 되겠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56 마이너스 48하고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계산한 결과는 2가 되네. 그러면 이번에는 둘 나눠서 더해야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0부터 2까지는 그치? 데이터가 0.4772라고 돼 있는 거고 자, 이쪽 편은 뭐야? 대칭시켜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0부터 양수 1까지 요 숫자를 가지고 읽어드리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둘의 합친 영역이니까 이 두 숫자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번에 답이 있고요. 자, 11번. 주사위를 던져서 눈에 나온 게 3점을 얻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주사위를 던졌다? 어떤 시행을 한 거잖아. 그치? 그때 주사위 눈이 나온 횟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은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 근데 데이터는 뭐지? 정규 분포 데이터를 주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항 분포의 요 곡선이, 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정규 분포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해 내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하여튼 봅시다. 자, 어떤 숫자가 나올 때, 같은 숫자가 나올 때 내가 3점을 얻었대요. 그쵸? 그러면은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같은 숫자니까, 주사위 2개니까 36개고, 그 중에서 11, 22, 33 해서 66까지 6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36분의 6, 약분하니까 6분의 1의 확률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몇 번 게임을 한 거야? 지금 주사위를 720번을 던졌대. 독립시행이 720번이잖아. 시행 횟수가 720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분포를 지금 따르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여기서는 점수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 이걸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확률은 지금 점수가, 그쵸? 390점 이상이래.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데이터지? 주사위를 몇 번 던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나타나는, 그치? 그게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횟수에 대한 정보고, 이쪽은 점수에 대한 정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390점을 얻으려면 몇 번치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 횟수를 찾아내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좀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나올 때마다 몇 점을 얻는 거야? 3점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러면 390이 되려면 최소 몇 번 얻었다는 거야? 3을 나눠주니까 130번. 그치? 그래야지 390점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걸 고칩시다. 네, 횟수에 대한 걸로 지금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최소 130 이상이 나오는 횟수가 궁금하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를 뭘 해야 돼? 두 번째 단계. 이거를 정규분포 이용하기 위해서 n으로 고칩시다. 그러면은 720에 뭘 해야 되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np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6일은 6, 6, 20이니까 평균은 120으로 바뀌네. 그렇지? 분산이 필요하네. npq 아닌가?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6분의 5를, 그러니까 120에다가 6분의 5를 더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0이네. 100이니까 10제곱 이렇게 적읍시다.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10짜리고 평균은 120짜리 데이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은 120번 중에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이 지금 여기가 120번짜리잖아. 근데 우리는 130번이 되고 요 영역에 들어가는 확률이 궁금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직 X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를 못 이용해요. 그럼 한 번 더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표준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표준화 공식을 이용을 해서 130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계산해 냅시다. 그럼 130이고 평균은 지금 120인 거니까 120을 빼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면 1이라는 숫자로 바뀌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확률값 이제 찾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1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0.3413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전체 이 절반이 0.5인 줄 아니까 0.5에서 0.341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0.1587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가 주어져서 얘를 일단 정규분포로 고치고 어느 영역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표준화시켜서 답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12번 봅시다. 12번 봤더니 3번 중 한 번 골로 스트라이크래. 그치? 그래서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네요. 평균이 아니라 1458번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의 확률로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놓는데 이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봤더니 지금 1458번이라는 게 있고, 그치? 요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시켜야지. 이거 가지고 계산하기는 너무 많다고요. 그치?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는
정규분포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평균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K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1단계로 먼저 정규분포 곡선으로 모습을 바꿔줍시다. 평균은 1458에 3분의 1 곱할 거니까 요 계산을 해주면 486 이렇게 얻어요. 그래서 여기가 486이 되고 평균 486 이렇게 찾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 NPQ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486에 얼마를 더 3분의 2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 324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324는 18의 제곱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18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영역에 해당되는 게 가르쳐준 확률이 0.1587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뭐 해야 돼? 얘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옮겨 놓고 계산을 좀 합시다. 자, 표준 정규 분포를 올려놓으면 평균은 486이 0으로 바뀌는 거고, K라는 숫자가 뭐가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건데, 그치? 요 확률 값이 0.1587이래요. 그럼 우리는 0.5를 알고 있으니까 0.5에서 0.1587을 빼버리면 여기가 0.3413이라고 얻는데, 많이 보던 숫자네. 여기 있어요. 그 값이 얼마야? 1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K라는 숫자가 1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계산합시다. K에서 평균 486을 빼고 편차인 18로, 표준 편차인 18로 나눠주면 그 숫자가 지금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8 곱해주고 486 이항시켜서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50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한계 동전을 100회, 시행 횟수의 이항분포겠죠? 독립시행이니까, 그쵸? 자, 이항분포를 따르고 100번 던졌대요. 그 다음에, 앞면이 관심이 있구나. 그치? 그러니까, 앞면 나올 확률은 동전 한 개 던지면 2분의 1인 거잖아.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치? 이게 60회 이상 나오는 것, 이거를 계산하고 싶다는 거야. 그치? 또 하나가 있죠. 뭐 이건 X 데이터라고 할까요? X 데이터는 이렇게 이항분포 따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Y라고 하는 게 있다는데, 그 Y라고 하는 걸 봤더니 얘도 이항분포야. 이번에는 1800번을 던졌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래. 그럼 3, 6이니까 6개 중에 2개 3분의 1의 확률인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됐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확률은 Y 값은 K회 이상이래. 그럼 이래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서로 동일하게 나왔대라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는 구할 수 없어. 다 뭐 해야 돼? 정규분포로 곡선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켜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X 별량에 대한 거부터 바꿉시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지? NP니까 둘 곱해주면 50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분산이 필요한 거니까 NPQ 50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또 곱해야겠지. 그럼 25. 그럼 5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치? 자, X라는 데이터는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럼 곡선을 좀 그려보면 이런 얘기지.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뭔데 50짜리인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60이니까 이쪽에 60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쪽 영역의 넓이야, 확률이야, 그거래요. 그치? 이건 X야.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뭘 하죠? 표준화 시키지, 그치? 그래서 이게 평균 50이 0으로 바뀌지, 그치? 그 다음에 60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60 빼기 50 한 다음에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는 x가 아니라 제수로 바뀐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영역에 해당되는 숫자가 계산해서 찾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y 데이터를 좀 볼까? y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정규 분포로 옮겨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1800을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니까 600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3분의 1을 곱해주면 400이니까 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얘기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여기 평균이 지금 얼마란 얘기야? 600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죠? y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k가 어느 숫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이니까 오른쪽이야. 근데 요 부분 넓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k 숫자는 이쯤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요 영역의 넓이가 나와야 될 거란 말이야. 아하.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는 뭐 하지? 표준화 시키겠죠, 그렇죠? 표준화 시키면 평균 600이 뭘로 바뀌는데 0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는 어떻게 바뀌는데요? k 숫자에서 평균 600을 빼고 표준 편차 20을 나눠서 그 숫자가 여기 적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넓이 확률 값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왔어. 여기 있는 이 숫자하고 여기 있는 20분의 k-600이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곱해주면 40이고 넘겨주면 640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k 숫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정규분포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고 어느 시험에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파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만 볼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연습을 좀